예전 글에서도 얘기한 뭐 아딸 떡볶이라든지 조스 떡볶이, 뭐 국대 떡볶이 같은 테이크아웃 떡볶이 시장이, 이 시장 자체가 이 배달 상권으로 넘어가면서 뭐 동대문 엽떡이라든지 기타 즉석 떡볶이 배달점한테 시장을 얼추 뺏기는 그런 그림들처럼 이쪽 캐주얼 평식 같은 분야도 이젠 그런 흐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솔직히 예전에도 HMR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뭐 대형 마트 가면은 다 원팩으로 할 수 있게 나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퀄리티가 별로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 우리가 사서 먹는 그런 원팩 포장, 쿠키트, 밀키트 이런 거 솔직히 퀄리티 예전이랑 완전 틀리잖아요. 프랜차이즈에 공급하는 그 원팩 제품과 쿠키트 제품이 지금 일반인들,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공급되는 원팩이나 쿠키트 제품이랑 퀄리티가 다를까요? 아마 생산하는 공장이 같을 겁니다. 지금 밑바닥부터 유통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만남의 광장만 보더라도 갑자기 최종 판매처인 뭐 이마트나 CU 편의점 뭐 이런 회장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팔 수 있게 뭐 감자나 사과 이런 걸 바로 납품하잖아요. 원래는 뭐 중간 벤더들이 있었어요. 뭐 1차 벤더, 2차 벤더. 뭐 그래가지고 그 벤더 코드가 없으면 아예 공급조차 못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요식업에서도 지금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령 소스 업체라고 쳐보자고요. 예전에는 이 대형 공장 소스 업체들이 개인 간의 거래가 없었어요. 그냥 대량으로다가 프랜차이즈 업체나 중간에 뭐 식자재 업체한테 대량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일정 양은 좀 커버를 해야 되니까 양은 많이 남기되 마진은 좀 적게 보면서 그런 식으로 넘기고 말고 이런 식으로다가 구조였는데, 예를 들면 소스 업체뿐만도 아니고 만약 고기 업체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런 수입 고기 업체들도 대량으로 구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한테 속 편하게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다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원물을 그렇게 넘기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체는 그쪽에다가 오다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소비자들한테 가고 가맹점들한테 가고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그 로스팅 공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대량으로 진짜 커피 원두를 볶아가지고 원가 5,000원에 뭐 키로에 5,000원짜리 그 원두를 만들어 가지고 5,000원 남겨가지고 프랜차이즈 업체에다가 10,000원에 납품을 해. 그럼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에다가 20,000원에 공급을 해. 그럼 이 가맹점이 20,000원에 키로에 20,000원에 원두 받아서 한 잔에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았다면은, 근데 이제 로스팅 공장에서 그렇게 만든 5,000원짜리 원두를 그냥 5,000원 뛰기 해가지고 10,000원에 프랜차이즈 업체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5,000원 뛰기 아니라 10,000원 뛰기를 해가지고 바로 가게로 넘겨주는 거예요. 15,000원 정도에. 그런 식으로 좀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거래를 좀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소스 업체들도 단순히 대형 식자재 마트나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개인 업장들, 그냥 매장 한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업장에도 이렇게 주고 있고, 고기 수입 업체들도 자구책으로 예전에는 귀찮아서 안 하던 것들도 개인 매장에 맞춰서 이렇게 커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물류 도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 고깃집하고도 거래를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즘 프랜차이즈 가게랑 개인 가게랑 별 차이점이 없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돈을 못 쓰고 소비를 못 하고 소비를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입맛까지 떨어지진 않잖아요. 입맛은 점점 더 고급으로 되어 가는데 내가 가진 돈은 없고 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요즘 다들 어려우니까 막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점점 더 이 입에 저급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김치찌개 원가가 1,000원인데 그거를 7,500원이 아니라 8,500, 9,500원에 먹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김치찌개에 들어간 그 고기 중량까지 재가면서 어느 제품, 어느 회사의 쿠키드 제품, 어느 회사의 HMR 제품이 김땡, 김가땡, 뭐 얌땡 김밥 여기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은 아마 금방 퍼지게 될 겁니다. 또 모릅니다. 또 어느 유튜버들은 내가 시켜먹는 1인분 7,500원짜리 김가땡 김치찌개하고 1인분 4,000원에 파는 뭐 비비고의 김치찌개를 비교하면서 뭐 고기 양도 적고 고기 부위도 싸구려 부위고 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가맹점주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들을 쏟아낼 것이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할 것 없이 우리가 먹는 그 캐주얼 형식 브랜드들의 음식들, 그것들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들을 쏟아낼 겁니다.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공장이나 중간 유통업체들은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회사한테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물건을 거기다 대량으로 납품을 할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내 물건을 팔아주니까 충성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조차도 스스로 마케팅 팀을 만들고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네들의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루트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는 방식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좀 더 가성비 있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바로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그 캐주얼 브랜드들 너무 좋아했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창업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이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1,000원에 만든 김치찌개가 유통 과정을 통하게 되면은 7,500원에 팔아도 안 남지만, 만일 원가를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으로 올려가지고 2배로 올려가지고 직접 고기 썰고 김치 담가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판다면은 6,000원에 팔아도 이거 3배 남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감동받게 될 겁니다. 직접 여기저기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받은 냉동 돈가스 패티나 뭐 함박스테이크 패티 이거를 받아서 튀겨서 팔면은 안 남지만, 직접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기 재서 뭐 두드려서 빵가루 묻혀서 그렇게 해서 튀겨내면은 몸은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많이 남을 거고 그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게 오래 갈 거예요. 앞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그 캐주얼 브랜드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메뉴들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 메뉴들은 지금 현재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메뉴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메뉴들을 그 유통 과정을 빼고 직접 만들어서 구성을 잡아서 판매를 한다면은 아마 그 유명 캐주얼 브랜드 옆집에 가서 오픈을 해도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고요. 이제는 브랜드 때문에 가는 시대가 아니고 진짜 그 내용물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걸 넘어서 충분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인 이 배달 아이템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젠 브랜드빨이 없어지고 진짜 자기 이익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루트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게 소비하는 그런 평식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캐주얼 평식 브랜드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식의 창업 방식도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례들도 저희 창풀 카페에 오시면은 다양한 분들이 그렇게 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성공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꼭 오셔서 가입하시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